네, 안녕하세요. 캐나다 주식 방송을 시작하고 있는, 방금 시작했어. 어제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고 있는 이배당입니다. 오늘 제목은 앞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매달 주식 배당금 받기, 그리고 배당 부자 되기로 잡아봤습니다. 아, 뭐 오늘 할 때는 오늘 방송에서는 배당금을 어떻게 받는지, 배당금의 종류라든지 뭐 기본적인 지식입니다. 누구나 인터넷을 잠깐만 설치해도 충분히 다 배울 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도 아는 부분이 그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를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배당 부자 되기, 어제도 방송을 했었습니다만 뭐 방송을 뭐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선 아주 앞으로 좀 보시는 분이 생긴다면은, 첫 번째 방송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현금 흐름이라든지 매달 이제 배당 소득, 외에도 여러 가지 인컴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방송에서는 매달 주식 배당금 받기, 배당 부자 되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이건 야후 파이낸스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이제 갖고 온 거거든요. 현재 캐나다 달러로 26,000불 정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게 한꺼번에 투자된 돈은 아니고 2차에 나눠서, 사실 그 전에도 주식 투자 몇 번 했었는데 성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좋지 않은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았죠. 여러 가지 뭐 손해를 거듭한 끝에 제가 이제 중심을 둔 게 배당 투자, 배당금을 또 재투자해서 지금부터 한 10년 이후에는 배당금으로 소득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지금 투자를 하게 됐고요. 오늘은 뭐 80.97달러, 80.97불 정도가 뭐 이득이 났네요. 뭐 조금, 아주 조금 소득 이득이 있었고, 토탈로는 240불 정도가 지금 이득이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오른다고 해서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지더라도 저는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는 게, 떨어지더라도 매달 배당금이 나와서 배당금으로 계속 주식을 사 모으고, 어느 정도 배당률이 좋은 거죠. 배당 수익률이 좋은 주식을 계속 사 모아서 뭐 10년 후에, 혹은 뭐 15년 후에, 20년 후에 충분한 캐시플로우, 인컴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뭐 여기 이 나와 있는 주식들은 매달 이제 뭐 매일매일 한 주씩 어떤 주식을 사게 됐는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달 주식 배당금 받기, 배당 부자 되기입니다. 자, 그러면 배당금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기본적인 질문이죠. 먼저 배당금을 주는 주식을 소유를 해야 됩니다. 보유를 해야 돼요. 주식들을 보면은 배당 성향이 가장 강한 주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면에 뭐 배당금을 좀 적게 주는 기업도 있고요. 아예 배당금에 대해서 안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IT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없어요. 애플 같은 경우는 주죠. 한번 크게 준 적도 있었고,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라든지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뭐 대표적인 IT 기업들은 안 주는데, 이런 기업들은 뭐 주식을 안 주는 만큼 뭐 배당금은 안 주지만, 그 워낙 상승률이 가팔랐기 때문에, 뭐 아마존도 그렇죠. 아마존도 안 주지 않고, 워낙에 근데 그 주식값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뭐 안 줘도 충분히 사람들이 또 재투자해서 기업을 성장하는 데 끌고 있는데, 그 외에 상대적으로 이제 그 혁신적인 기업이 아닌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배당금을 줍니다. 제가 어제 소개해드렸던 뭐 리츠 같은 부동산 신탁회사죠. 대표적입니다. 이 부동산 신탁회사들 같은 경우는 어떤 혁신적인 기업 운영이 필요는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필요하진 않아요. 건물을 매입하고 배당, 사람들한테 투자금을 받아서 건물을 매입하고 테넌트들에게 월세를 받아서 그 이익의 90%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큰 돈이 아니더라도 뭐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멋있는 빌딩들, 상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투자하기 사기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매달 제가 제가 받는 월급에서 50불씩 혹은 60불씩 두 번씩 해가지고 토탈 뭐 100불이나 뭐 120불 정도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그 돈으로 제가 뭐 현금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하게 된 게 이제 간접 투자를 선택을 하게 됐죠. 그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에너지 주식이나 그런 부동산 신탁회사 주식들이 배당 성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도 상대적으로 지금 리츠를 중심한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외에도 근데 저도 뭐 IT 기업 뭐 캐나다에 있는 뭐 인터넷 IT 기업들 뭐 벨이라든지 뭐 텔루스 뭐 통신회사들도 지금 배당이 나쁘지 않거든요. 캐나다 은행들 대표적으로 배당 성향이 강한 지금 워낙 주식값이 많이 올라서 뭐 3%대이긴 하지만 그래도 은행 이자보다 높죠. 은행 주식을 생각해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웃긴 얘기인데 다시 글로 가볼까요? 야후 아까 그 보면서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말이 나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이제 뭐 은행 주식하고 IT 통신 주식을 좀 모아놓은 차트인데요. 뭐 TD뱅크로 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TD뱅크 이용을 하고 있는데 TD뱅크를 가면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뭐 73불 되고 있죠. 그리고 디비든이 지금 3.62%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TD뱅크의 은행에 맡겨서 이자율이 없어요. 사실은 뭐 GIC나 그런 뭐 개런티 된 것들 아니고서 사실 뭐 1.5%, 2%도 안 줍니다. 사실은 그냥 저희 같은 은행에 놔두면 다 아시다시피 은행 수수료를 내죠. 오히려 저도 뭐 지금 준비된 돈이 많지 않아서 수수료를 오히려 내면서 은행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자가 없습니다. 세이빙에 넣어놔도 이자가 거의 안 붙죠. 0.25%나 붙나요 지금? 뭐 정확하게 좀 확인 안 해봤습니다만 워낙 적게 붙으시니까 신경을 쓰지도 않는 거죠 사실은. 근데 웃긴 건 주주들에게는 이 은행을 통한 주주들에게는 3.62%라는 배당금을 주고 있어요. 웃긴 거죠 이게 웃긴 거죠. 내가 TD뱅크를 이용하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TD뱅크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은행에서는 배당금을 줍니다. 물론 이제 리스크가 있는 거죠. 주식이다 보니까 뭐 원금이 떨어지거나 손해를 볼 수 있지만은 어쨌든 저는 처음에 저도 이제 주식을 이제 공부하게 되면서 좀 웃겼던 부분이에요. 나는 TD뱅크를 오랫동안 이용한 사람인데 오히려 돈을 내면서 TD뱅크를 이용하고 있고 알지 못하는 많은 주주들은 저렇게 배당금을 받으면서 TD뱅크 내가 주고 있는 수수료로 이들 주주의 배당금을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좀 억울한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말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또 TD뱅크가 이렇게 또 어느 정도 3.62%면 나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아주 인터넷이 굉장히 느린데요. 자 다시 한번 이제 벨로 가보겠습니다. 통신회사들 중에서는 벨이 배당 성향이 그나마 굉장히 강한 기업이에요. 보면 4.77%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통신회사니까 수익률도 좋고 대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켓 캡도 지금 55 빌리언 달러 어마어마하죠. 굉장히 큰 기업이기도 하고 캐나다에서 지금 1등이죠. 1등 지금 통신회사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지금 이번에 배당 나온 돈하고 해가지고 배를 좀 한두 개라도 한두 주식이라도 좀 소유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쇼를 쓰고 있어서 쇼케이블 쓰고 있어서 쇼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쇼를 샀던 이유는 이제 벨 같은 경우는 배당금을 분기별로 줍니다. 1년에 4번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그냥 재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쇼 같은 경우는 매달 배당금을 받으니까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매달 좀 주식을 살 수도 있고 제가 돈은 월급 조금 하고 해가지고 그런 재미가 있으니까 재미도 사실은 좀 중요하거든요. 이 데이 트레이닝에 미치는 게 제가 유튜브에서도 저도 데이 트레이닝 하는 어떤 트레이더 방송을 보니까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런 짜릿함이 있어요. 사실 거기에 빠지는 게
뭐 이제 도박은 해본 적은 없지만 뭐 주식만 해봤는데 그 데이 트레이닝에서 뭐 돈을 좀 이렇게 벌 때 그 짜릿함 굉장하거든요. 거기 빠지게 되는 거죠. 근데 3, 4개월 동안 분기별로 받아서 너무 힘들고, 물론 이런 분기별로 받는 여러 주식들이 쌓이면 그것도 매달 받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뭐 투자금이 엄청나게 높은 많은 건 아니니까 일단 또 여러 가지 또 성향을 여러 가지 또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서 여기 보시면 이제 분기별로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고 매달 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뭐 벨, 그리고 뭐 TD뱅크 이런 뭐 대부분 회사들이 뭐 그런 분기별로 배당을 하고요. 제가 뭐 지금 많이 소유하고 있는 지금 뭐 리츠 같은 경우에는 매달 매달 이렇게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당금 매일 나오니까 매달 주식을 어떤 걸 살지도 고민할 수도 있고 그런 재미죠.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그리고 매달 나는 용돈을 벌고 있구나, 이 용돈으로 또 재투자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 중에는 현금 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고 주식 배당을 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다 현금 배당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주식 배당을 하는 기업은 제가 이론 뭐 설치해 보니까 나오긴 나오던데 어떤 회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주식 배당으로 하면 좀 애매하거든요. 이게 주식값하고 자기가 배당받는 금액이 딱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주식으로 뭐 한 주 받고 나머지 금액은 몇 주 받고 나머지 남는 금액은 현금으로 판다, 이게 가능합니다만 주식도 지금 시세가 매일매일 변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 배당인 좀 애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고요. 그 배당은 왜 주냐? 저도 좀 궁금했어요. 이거 왜 주지 도대체? 회사 이익을 주주에게 나눠주는 건데요. 근데 주주에게 왜 줍니까 도대체? 이 부분은 참 저도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이, 사실 처음에 주식 투자 시작하면서 회사 이익을 왜 주주한테 나눠줄까 이해가 안 간다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기업들의 뭐 CEO나 소유자들, 이들이 최고의 대주주입니다. 사실은 대주주예요. 이들이 어, 배당금을 높이면 물론 뭐 회사의 경영에 지장이 안 받을 정도로 해야 되겠죠. 않는 선에서 높였을 때 결국은 자신들이 받는 이익금이 최고로 높습니다. 한국도 보면은 뭐 이건희 삼성회장 같은 경우에 뭐 주주 배당 뭐 배당금이 뭐 몇십억 된다, 뭐 지금 정확하게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배당도 결국은 주식 뭐 회사의 오너 아니면 CEO들의 어떤 굉장히 자산을 늘리는 주요 수단이죠. 자, 그러면은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간단한 지식이 필요합니다만 캐나다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어요. 배당금을 이제 어떻게 받는가. 그래, 여기 보시면 이제 declaration date, 그래, the ex date, the record date, the date payable. 뭐 이게 용어는 조금씩 다릅니다만은 회사마다 쓰는 용어들이 이런 개념을 이해하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하나씩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디클레이션 데이트 같은 경우는 뭐 보드 회에서 중역 회에서 이제 자 이번에 이제 배당을 뭐 얼마로 하도 뭐 1달러로 뭐 10센트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하는 날이 있어요. 그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 오늘 결정을 했고 다음 달 예를 들어서 12월, 지금이 11월 16일이니까 다음 달 12월 15일 날 주식을 배당하도록 합시다 라고 결정을 하면은 그럼 언제로 기준을 할까요? 그러면 대부분 제가 갖고 있는 리츠 같은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그달 말이 돼요. 오늘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지금 11월 30일까지 있으니까 11월 30일 날 기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됩니다. 근데 그날 주식을 산 사람들을 그날 다 기록할 수가 없거든요. 물론 지금 컴퓨터로 다 하긴 하지만은 어디 전통적으로 그래서 30일 날, 예를 11월 30일 날 좀 킬까요? 달력을 좀 킬까요? 달력을 켜야 뭐 좀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자 여기 11월 30일 날 지금 밤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11월 30일 날 예를 들어서 페이를 레코드를 하자 그러면은 최소한 2 business day before 전에, 그러니까 the X date가 11월 28일이 됩니다. 11월 28일 날 주식을 사야 이틀 뒤에 기록이 돼요.
예. 그 30일 날 기록이 된 사람들이 결국 12월 15일 날 배당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28일 날 주식을 사고 30일 날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록은 됐으니까. 기록은 됐고 팔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배당주들이 기록하는 날 전후로 해서 뭐 좀 가격이 똑같지는 않아요.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고 그 30일 날 뭐 가격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걸 무시하고 계속 이제 보유하기로 결정을 하고 계속 가고 있는 거죠. 지금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자 여기서 자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를 들어서 2017년 11월 16일 날 디클레이션 오늘 이제 결정을 하기로 오늘 다음 달에 이제 배당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레코드 언제로 기준할까요? 네, 11월 30일로 기준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언제까지 주식을 사야 돼요? 11월 28일까지는 주식을 사야 합니다. 네. 그러면은 30일 날 이제 기록이 돼서 주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받은 오늘 제가 10월 한 중순 좀 넘어서 제가 한 3,000불 가량을 이제 투자를 했었었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투자 배당금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나왔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어디 갔죠? 자, 퀘스트레이드 제 이제 계좌 내역입니다. 보면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뭐 기업들인데 TNT 여기 트루 노스 커머셜 여기서 저한테 배당금을 202.92불을 넣었고요. 그 당시 300불 정도 샀나 뭐 그 정도 같아요. 그리고 슬레이드 오피스도 2.88불 그리고 프로레이트도 2.94불 비슷한 비중으로 샀고 그리고 여기에 B2B Real Estimate 여기에서도 2.84불을 넣고 피자 여기는 알버타주에서는 피자 73 기업이고요. 온타리오에서는 이제 피자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PC주에는 아직 그 분점이 없어요. 그런 여기서도 제가 몇 주를 샀는데 29센트를 넣습니다. 네, 24센트 리오칸 여기는 개인적으로 좀 더 많이 사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위너스를 많이 이용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위너스들이 여기 리오칸에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좀 잘 되지 않나. 근데 요즘 주식이 많이 좀 떨어졌죠. 어쨌든 이 기업에서도 24센트 제일 적게 넣네요. 좀 더 많이 보유하고 싶은 기업이긴 한데 개인적으로 뭐 차트웰이라는 뭐 롱텀 케어 저도 롱텀 케어 그 헬스케어 종사자다 보니까 연적으로 투자를 좀 했었는데 여기서는 19센트 제일 적게 보유하고 있네요. 여기를 아마 여기가 아마 그 디비든 배당금 비중이 아마 3% 4%밖에 안 될 거예요. 리오컨 같은 경우 아마 뭐 5% 5.7 막 이렇게 될 텐데 어쨌든 여기 기업도 나중에 추후에 이제 더 구매를 하게 됐었죠. 자, 요거는 제가 여기 이제 엑셀을 뽑아놨어요. 쭉 이제 이걸 더하면은 토털이 이제 15.06센트입니다. 15.06불. 제가 3,000불 정도로 투자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이게 과연 이게 토탈 몇 프로 나올까 계산을 해보면 15.06 나누기 3,000불 투자했거든요. 3,000불 곱하기 그리고 100. 자, 그럼 잘못됐어요 지금. 네. 나눠야 되는데 지금 완전 지금 딴 생각하고 있네 속으로. 곱하기 100는 이게 매달 받는 어떤 이자율이라고 생각하면 이걸 1년으로 하죠. 1년으로 하면은 12로 곱하면은 6%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비중이 좀 높은 거에 사실은 좀 더 돈을 많이 투자했고 비중이 낮은 것들은 좀 덜 투자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계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000불에 대한 제 디비든 레이트는 6%인 거죠. 나쁘지 않습니다. 6%면. 요즘 6%에서 6% 받을 사람이 6%를 주는 어떤 뭐 그런 게 어딨어요. 메이저 기업, 우리 메이저 뱅크들 뭐 TD니, 뭐 스코시아니, 로얄뱅크니 지금 거의 이자가 없습니다.
제2뱅크 가서 뭐 PC 뭐죠? PC 초이스, PC 파이낸셜. 그러니까 제2금융권으로 가도 0.5%밖에 안 줘요. 뭐 스페셜 오퍼가 있어야 1% 정도 주죠. 6%. 물론 주식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했을 때 6.02%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총 투자 금액을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니 지금 투자금이 뭐 얼마였죠? 방금 2,600불 정도 되는 26,000불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밖에 투자가 안 되냐? 왜 이거밖에 안 나오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다시 보여드리면은 제가 지금 이제 그쵸 26,000불 정도 투자가 됐죠. 조금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돈을 240불 정도 붙었긴 했었는데 제가 이 금액 한꺼번에 투자된 게 아니고 뭐 나 좀 걸쳐서 투자가 됐어요. 만약 이 금액에 대한 총 디비드는 다음 달 12월 15일, 16일이면 이제 제 계좌로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때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만 이제 일단 제가 대충 이제 계산해봤을 때 제가 대충 계산을 해봤을 때 180불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계산 아닙니다. 이게 얼마 몇 프로 되나 계산해 볼게요. 여기에다가 2,600불이었으니까 나누기 26,000불, 26,000불이죠. 26,000불 곱하기 100 그리고 또 12개월이니까 12개월로 계산하면 8%가 됩니다. 8%. 계산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정도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근데 비중이 이자율이 높은 거 제가 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아마 7.5%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개인적으로 180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 170불 정도 175불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봤을 때 매달 현재 용도 투자했을 때 뭐 7% 이상의 어떤 수익률을 거두고 있고 매달 170불 정도의 그 비근로소득이 용돈이 생기는 거죠. 이 용돈과 제 뭐 월급에서 받는 어느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도움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됐을 때 뭐 생각보다 크지 않네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이게 복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미리 좀 계산해 놨어요. 제가 만약에 26,000원 한국으로 뭐 1,000원을 치겠습니다. 요즘 캐나다를 너무 떨어지긴 했는데 2,600만 원 정도 투자했을 때 6%가 아니라 아까 7% 되는 것 같아요. 그죠? 7% 정도를 해서 20년 동안 만약에 계속 복리로 투자가 된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2,600만 원이 20년 뒤에는 1억이 넘네요. 자, 1억 500만 원이 됩니다. 생각보다 20년 동안 해도 이쪽밖에 안 되냐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계속적인 투자를 반복했을 때 1억에 대한 금액에 대한 어떤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1억 예를 들어서 1억 500만 원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이자율을 한 6.5% 정도로 한번 잡아볼게요. 0.6%다 만약에 그렇게 해서 자, 그래서 이거를 12개월로 나누면 자, 계산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그죠? 계산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지금 달러랑 지금 제가 헷갈리고 달러로 그냥 차라리 계산하겠습니다. 지금 10만 불로 계산할게요. 한국 돈이라고 헷갈려서 자, 10만 불입니다. 10만 불에 만약에 이제 0.5%좀 낮춰서 0.5% 정도 이 수익을 내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12개를 나누면 이제 매달 540불 정도. 그러니까 지금 한 170불 정도 나오는 게 20년 뒤에는 이제 이게 540불 정도의 수익을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매달 540불 정도에 뭐 50만 원 정도 이상, 52만 원 정도의 수익이 매달 들어온다.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이것만 봤을 때 계산인 거고, 저도 이제 그동안 어떻게 뭐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아니 월급에서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아까 다시 또 여기서 돌아가서 자 그러면은 그러면 주식을 어떤 주식을 살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을 배당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세요. 배당을 주는 주식을 이제 사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한번 벨 스탁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벨 스탁 디비든. 자, 이 사람 얘네들은 도대체 벨 모든 회사들이 이런 인베스터에 대한 사이트 정보가 존재해요. 모르면 안 보이는데요. 다 사실은 다 존재합니다. 여기서 보도록 할게요. 얼마 주는지. 자, 제가 벨을 살까 아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디클레이션을 이제 노벰버 2에 했네요. 이미 그죠? 레코드 같은 벌써 레코드가 어제 됐네요. 어제. 네, 이미 늦었습니다. 제가 사기에는. 아니 지금 사놓으면 다음에 받겠지만 이제 이렇게 되면 또 많이 기다려야 되니까 좀 이제 아쉬운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페이를 January 15, 12월 15일에 이제 레코드 되고, 그럼 사실은 Thursday였으니까 이제 최소한 Tuesday 화요일에 샀어야 되죠. 그러고 나서 저는 지금 Thursday니까 이미 늦었어요. 그거에 대한 기록된 사람들에 대한 페이먼트는 1월 15일에 된다는 거죠. 주당 이제 그 디비드는 68센트가 되겠습니다. 주당 68센트. 어떻게 디비드이 좀 떨어졌네요. 지금 그죠? 디비드이 지금 떨어졌어요. 여기 보면은 보면 코먼 쉐어가 있고 preferred R이 있고 preferred S가 있고 뭐 그렇죠. 이거는 이제 주식이 좀 다른 건데 우리가 흔히 이제 사고 팔고 하는 주식은 이제 코먼 쉐어입니다. 코먼 쉐어. 여기는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투표권이 있어요. 뭐 큰 어떤 합병을 한다든지 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모든 주주들한테 이제 한 투표권이 주거든요. 저도 책을 한번 받아봤어요. 그런 책을 합병하는 거 할래 안 할래 했는데 그때 책도 너무 붓고 읽기 귀찮아서 이제 안 했는데 그래서 합병이 됐더라고요. 다른 회사랑. 예, 커먼 쉐어 주식이 이제 우리가 흔히 사고 파는 주식이고, 이 프리퍼드도 살 수 있습니다. 예, 대신에 투표권은 없어요. 예, 가격이 좀 차이가 좀 나기도 하고요. 뭐 디클레이션 데이도 다르고 레코드도 다르고 다 다르네요. 그죠? 뭐 벨 같은 경우 이 주식을 살 수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근데 일단은 이제 디비den도 훨씬 더 적고, 그죠? 근데 가격이 뭐 당연히 좀 싸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어쨌든 시리즈 T 같은 경우에도 더 싸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할 건 일반 기본적으로 커먼 쉐어니까. 자, 그러면 이런 기업이 있고요. 제가 갖고 있는 기업들 중에 예를 들어서 슈 노스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네, 노스 아마 레이트일 거예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시간 많이 걸리네요. 자, 트루 노스 회사는 이 오피스가 캐거리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파이낸셜 인포, 프로퍼티 인포가 있고, 스탁 인포에 가면은 대개 여기에 이제 뭐 정보들이 있습니다. 들어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야 돼요. 파이낸셜 인포에서 뭐 여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디스트리뷰션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는 이런 뭐 리치 같은 회사들이 대부분 이렇게 프리퀀시가 monthly예요. 매달 페이가 된다는 거죠. 대부분 날짜도 거의 비슷합니다. 자, 보면은 이제 레코드 데이가 11월 30일이에요. 2017년 11월 30일, 이번 달 말인 거죠. 이미 어나운스는 어제 했어요. 어제 이렇게 우리가 지급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해서 기사도 나오고, 대부분 기사 많이 납니다. 그때 기사도 되고. 그래서 X 디비든 데이트가 11월 28일이에요. 이때 주식을 꼭 사셔야 돼요. 그 전에 사도 상관없고요. 이때까지는 사고 레코드 데이 때 빠져나와도 됩니다. 예. 그러면 요때 기록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12월 15일 날 주식을 주는데 한 주당 4.95센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기 TNT였죠. TNT. 예를 들어서 마이 홀딩으로 가볼게요.
TNT의 주식이 제가 지금 1103주가 있네요. 그죠? 1103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아까 얼마였죠? 헷갈리네 지금. 1103주였었는데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1103주 곱하기 자, 요거 이제 어마운트로 곱하면 돼요. 0.0495를 곱하면은 다음 달에는 이제 제가 예상을 하는 거죠. TNT에서는 50불 정도 주식이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마 근데 제가 비중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여기서 3을 곱한다 이거 3을 곱한 다음에 아까 15불이었죠. 그러면은 곱하기 15불 곱하기 아니라 지금 자꾸 지금 밤이 늦어서 좀 졸린가 봐요. 어쨌든 150불에 한 170불이 좀 안 되겠네요. 제가 보니까 총 배당금이 다시 계산을 해보면 뭐 계산 170불 하겠습니다. 거기다가 26,000불 그죠? 거기 100 곱하기 12는 7.8% 정도가 이제 제 총 배당률이 되겠네요. 여러 가지 분산됐는데 합쳐보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죠. 사실은 금액이 이제 아직 크지 않다 보니까 뭐 좀 약간 리스크가 큰 기업도 좀 많이 된 상태고 리스크가 크더라도 이제 부동산 신탁회사들이니까 좀 아주 위험하지 않다 생각을 하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얘기를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많이 지금 얘기했네요. 투자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참 아프기도 하고 살 떨릴 때도 많고 많이 그렇습니다, 진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마음의 안정을 얻기도 해야 되지만 마음에 또 위안이 주는 이런 또 이 멘토의 말씀이 참 필요합니다, 진짜. 명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뭐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 주식을 뭐 짧은 경험으로 경험해 봤을 때, 이 정말 멘탈 싸움, 정말 피말리는 멘탈 싸움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주식을 할 때뿐만 아니라 주식장이 꺼져도, 심지어는 휴일에도 이게 오를 것이나 떨어질 것 정말 이 촉촉한 마음들이 많고,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어떤 멘토를 삼고 중심한 어떤 안정시킬 말씀이나 방법이 있으면 참 좋은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말씀을 보내주시는 저희 멘토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자, 안 될 것도 방법만 달리하면 된다. 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지혜다. 삶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뭐 이외에도 많은 말씀을 보내주시는데 늘 읽고 있죠. 이거 뭐 몇 가지만 뽑아서 생활의 지혜는 되는 말씀만 몇 가지 뽑았습니다. 자, 방법을 달리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저도 주식 투자하다가 이제 방법 여러 가지 하다가 이런 방법을 택하게 됐는데 꼭 뭐 리치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개 중에는 뭐 배당률은 뭐 낮지만 좋은 기업들은 또 충분히 투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하게 주식 투자 깨지면서 깨달았던 게 절대 한 바구니에 담으면 안 되겠구나. 뭐 그 전설적인 투자자 그 누구죠? 오바마의 현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 버크셔 그 운영하고 있는 그 유명한 주식 투자자도 한 바구니에 담아도 된다. 대신 잘 살펴봐라는데 뭐 직장 생활의 입장에서는 매일 잘 살펴볼 수는 없고 잘 살펴본다고 해도 또 노이로제 신경쇠약이 걸리겠더라고요, 정말.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바구니에 담아서 안정적으로 하는 방법을 선택을 하게 됐고요. 또 안 될 때는 여러 번 해보는 것도 방법을 달리하는 것 중에 하나다. 경험을 쌓아야죠, 그죠? 자, 정신 차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는 것도 방법을 달리하는 비법이요 지혜다. 정말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정신을 좀 차리고 저도 이번에 좀 정신을 차리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여러 가지 다른 일도 하고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목숨을 정말 다해서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왜냐하면 같은 방법이지만 더 정신을 차리고 그죠? 마음과 뜻과 목숨을 열심히 하는 게 분명히 또 같은 방법 차원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바로 지혜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통해서 뭐 어떻게 하면 주식 배당금을 받는지, 그리고 매달 받을 수 있는지,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사면 되죠. 매달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사서 운영을 하면 일단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벨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분기별로 주지만 페이먼트가 보면은 1월, 4월, 7월, 10월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줍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요 나머지 기간은 뭐 할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제니얼이 줬으면 페브리랑 마르치하고 또 애플도 10월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사이가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죠? 물론 이렇게 분기별로 주는 기업들이 또 건너뛰기로 계속 사면은 매달 받을 수는 있습니다만, 뭐 그건 이제 투자금이 더 커지면 이제 가능할 수 있겠죠. 작아도 가능하고요. 근데 또 작으면 또 너무 금액이 작으니까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먼슬리로 맨날 주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매달 170불 정도 나오면은 제가 매달 투자를 그래도 뭐 기업을 주식들을 뭐 어느 정도 뭐 세네 주, 뭐좀 싼 기업들은 그래도 10주 이상 정도씩 살 수 있으니까 그런 주식을 뭐 모으는 재미도 있고, 어 제가 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에는 아까 뭐 피자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좀 먹는 기업들, 뭐 보스턴 피자도 이렇게 매달 주식을 주더라고요. 배당금을 주더라고요. 케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여기 같은 경우 AW도 있습니다. A&W. 아주 우리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햄버거 집인데, A&W 제가 틴버거를 참 좋아하거든요. 이런 A&W 운영하는 기업도 사실은, 그러니까 A&W Revenue Royalties Income Fund, 이 펀드에서 A&W를 그런 식당 기업을 인수를 해서 운영을 하는 거죠. 운영해서 나오는 기금으로 이런 주주들한테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아예 조성된 펀드예요, 이거는. 근데 매달 인컴을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어떤 돈이 안 들어오는 캐시플로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W라는 기업을 뭐 그건 꼭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닌데요. 그런 식인 거죠. 그런 기업들이나 그런 식당들을 인수해서 거기 나오는 수익금이 이런 주주들한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햄버거를 열심히 먹어서 이 기업이 막 잘 되면 결국 이 주주들은 꾸준히 배당금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업 주식을 샀어요. 뭐 몇 주 안 되죠. 한 2주 샀나 3주 샀나 것 같아요. 그래서 햄버거 먹을 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내가 이 햄버거를 먹음으로써 나의 주식이 더 배당금 들어오겠구나. 이런 소소한 재미가 또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 큰 돈을 또 벌게 돼서 여유로운 삶도 있지만, 또 이렇게 또 자본주의 사회를 살면서 이런 소소한 기쁨을 누리기 위한, 네, 그런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되니까요. 네, 오늘은 컴퓨터가 지금 프리징이 되고 있네요. 어쨌든 배당, 매달 주식 배당금 받기, 어, 배당 부자 되기로서 오늘 주식 방송을 좀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지금. 네, 그러면은 컴퓨터가 지금 프리징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시간 날 때 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